작은 선행이 만든 감동적인 이야기. 세상은 작은 따뜻함에서 빛을 찾습니다. 오늘은 우연한 선행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어 여러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장면 1길에서의 발견.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저녁, 김술래 할머니가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채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며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던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앞서 걷던 중학생 또래의 소년이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던 소년의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이 바람에 휘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소년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얘야, 돈 떨어졌다. 할머니는 급히 불렀지만 이어폰을 끼고 있던 소년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헐떡이며 몇 걸음 더 뛰어보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000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학생에게는 소중한 용돈일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모님께 용돈 달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할머니에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닥의 지폐를 조심스럽게 주워 손수건으로 싸서 품에 넣고 소년이 간 방향으로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면 이 작은 가게 앞에서 모퉁이를 돌아서니 소년은 허름하지만 정겨운 치킨 가게 앞에서 주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나 치킨이라는 손글씨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안에서 나오는 고소한 치킨, 냄새와 따뜻한 불빛이 거리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표정은 잔뜩 난처해 보였고 손을 비비며 무언가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들어보니 소년이 가게 주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 동생이 이 집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지난번에 친구가 사줘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계속 말해요. 오늘이 동생 11번째 생일인데 제가 가진 돈이 딱 5,000원 뿐이에요. 다른 선물은 못 사줘도 치킨만은 꼭 사주고 싶어요. 소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교복 소매가 조금 달아있고 신발도 오래된 것을 보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집안 아이인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사장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앞치마를 두른 채 난감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 학생. 우리는 한 마리 단위로만 팔고 있어. 반마리나 작은 조각은 없고 한 마리가 8,000원인데 원가도 있고 해서 깎아드리기도 힘들어. 소년의 어깨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에 실망이 역력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정말 오늘이 동생 생일이라 꼭 사주고 싶어요. 동생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기대하고 있어요. 조금만이라도 안 될까요? 아니면 목 부분이라도? 소년의 눈가에 아쉬움과 절망이 섞여 서렸습니다.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면 3 마음이 흔들리다. 사장 박민수 씨는 잠시 소년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신도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형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자란 기억이 있었습니다. 작은 치킨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런 순수한 마음 앞에서는 원칙을 구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지만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만 특별히 5,000원에 한 마리 튀겨줄게. 대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소문나면 다른 손님들이 다 깎아달라고 할 텐데 그럼 장사 못해. 소녀는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환해지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동생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도 소년의 기쁨에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 동생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라. 형이 정말 착하다고도. 그러나 기쁨도 잠깐 소년이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라?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소년은 교복 주머니, 가방 안, 심지어 양말 안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이 어디 간 거지? 집에 나올 때 분명히 확인했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소년은 다급하게 온몸을 뒤지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감만이 얼굴에 드리워졌습니다. 동생과의 약속, 생일 선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할머니가 다가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 돈 찾는 거니? 내가 급히 뛰어갈 때 길에서 떨어뜨리더구나. 할머니가 주워서 너를 쫓아왔단다. 할머니는 손수건에 싸둔 5,000원을 소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은 순간 할머니를 쳐다보다가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소년은 90도로 인사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장면 4. 따뜻한 선물. 사장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정직함과 소년의 순수함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기름 냄새 가득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금방 튀겨줄게. 사장은 신선한 닭을 골라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바삭하게 튀기고 싶었습니다. 기름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황금빛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져냈습니다. 잠시 후 노릇노릇하게 튀겨진 치킨 한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시원한 콜라 한 캔을 꺼내고 아삭한 치킨물을 넉넉히 담았습니다. 게다가 작은 감자튀김과 떡볶이까지 조금씩 덤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자, 동생이랑 맛있게 먹어라. 오늘은 서비스까지 듬뿍 넣었으니까. 콜라랑 치킨무, 감자튀김, 떡볶이까지 다 들어있어. 생일상이 제대로 차려지겠네. 사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대신 오늘 일은 우리끼리 비밀이다. 할머니도 아시죠? 소문나면 다른 손님들한테 곤란해진다고. 사장의 배려 깊은 마음과 넉넉한 인심이 소년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무거운 치킨 봉투를 소중히 받아들며 눈가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동생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소년은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한 뒤 치킨 봉투를 가슴에 안고 신나게 가게를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동생을 만날 기대감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장면 5. 진심이 전해지다. 소년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던 할머니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참 착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어쩌시려고요? 요즘 세상에 워낙 그런 일도 많다던데. 할머니의 질문에 사장은 잠시 웃더니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설령 그랬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 눈빛을 보셨잖아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진짜든 거짓이든 아이가 저렇게 간절한데 한 번쯤은 눈 감아 줄 수 있잖아요. 사장은 가게 앞을 정리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동네 아저씨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셨어요. 떡볶이 한 그릇, 붕어빵 몇 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정말 큰 선물이었죠. 그 고마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작은 배려 하나가 제 가게를 망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장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도 저희 가게가 인심이 후하다고 좋아하시거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인연이죠.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젊은 사장의 따뜻한 인품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이런 분을 만나니 참 반갑고 고맙대요. 그 아이도 커서 분명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사장은 부끄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할머니도 그 아이 돈 주어서 찾아주셨잖아요. 그게 더 대단한 일이에요. 장면 6뜻밖의 보답. 두 사람이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할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대량 주문도 받으시나요? 치킨 100마리 정도 주문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사장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100마리요? 갑자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죠? 무슨 행사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특별한 보너스를 주고 싶거든요. 사실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모두 가족같이 지내고 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오늘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보여주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치킨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인품이 너무 예뻐서 꼭 우리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요. 요즘 직원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데 맛있는 치킨으로 위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주문할지 고민이었는데 오늘 사장님을 만나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사장은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주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동네 치킨집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정말이세요? 100마리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갑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쯤 준비 가능하신가요? 급하지는 않으니까 사장님 형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대신 오늘처럼 정성껏 만들어 주세요. 사장은 얼굴 가득 감격이 번지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최고의 치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날로 변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명함을 꺼내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앞으로도 종종 주문할 것 같아요. 직원 회식이나 특별한 날마다 사장님 치킨으로 하고 싶어요.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술래 대표라고 적힌 명함을 보니 작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제서야 할머니가 평범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마음씨였습니다. 장면 7연쇄 반응의 시작. 며칠 후 치킨집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회사의 대량 주문을 계기로 사장은 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직원도 한 명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인심 좋은 치킨집이구나. 사장님이 정말 착하시다며? 이런 이야기들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한편 그 소년 민준이도 가끔 가게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동생 민수는 그날의 치킨을 잊지 못해 형에게 계속 감사 인사를 했고
형제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춘이가 가게에 들러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용돈 모아서 정가로 치킨 사러 왔어요. 그때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동생이 꼭 다시 오자고 해서요. 사장은 그런 민춘이를 대견해하며 이번에도 조금 더 많이 담아 주었습니다. 내 마음이 고마워. 동생한테도 안부 전해라. 장면팔 더 큰 파장. 김술래 할머니도 그날의 일을 계기로 작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월 동네 독거노인들에게 치킨을 배달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지만 회사 직원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이 좋은 일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도 뭔가 해야겠어요. 맞아요.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치킨 배달뿐만 아니라 생필품 지원, 말벗 대여드리기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박민수 사장도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매주 한 번씩 아동센터에 치킨을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선행이 순환되는 거죠. 에필로그 6개월 후. 6개월 후 작은 동네에는 따뜻한 변화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만나 치킨은 동네 명소가 되었고 박 사장은 더 큰 가게로 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베풀었습니다. 김술래 할머니의 회사는 나눔 경영으로 유명해져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했습니다. 민춘이와 민수 형제는 더욱 가까워졌고 민춘이는 장래희망을 요리사로 정했습니다. 나도 사장님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가 또 다른 선행을 부르고 그것이 결국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할머니의 정직함, 사장의 따뜻한 마음, 소년의 형에 대한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작은 친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더 큰 선행으로 자라납니다. 때로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함으로 남아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세상은 이런 작은 선행들로 조금씩 더 따뜻해져 갑니다.